네, 마감 스포트 시작 전 오후 투자 뉴스 체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전 글로벌 증시가 이 관세 리스크에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5%대까지 하락폭을 키우면서 개장 초 그리고 오후장 진입 때보다도 더 큰 낙폭을 현재 추리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4월 9일에 이 관세가 시행이 된다면 경기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 분석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12개월 내 이 경기 둔화 가능성을 35%에서 4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4월 9일에 관세를 정말 시행한다면 이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과연 4월 9일 전까지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경한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갈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금융당국이 미 관세 충격에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도 있다.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원 말씀드리는 거고요. 100조 원 규모, 물론 이 자금을 좀 크게 끌어들이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라는 이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오후장에 확인됐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만 가권지수 그리고 홍콩 H지수 전부 10%대 급락 나타내고요. 일본이 특히나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또 높기 때문에 자동차 관세 부과 이후에 일본 증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죠. 지금 엔화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감도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소식 때문에 계속 일본에서도 이런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빨리 방미 회담을 하자, 관세 면제해달라 요청을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에서 협상 카드도 좀 같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일본이 어떤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내도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뉴스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지금 뭐 관세 무풍지대로 들어갔던 조선과 방산까지 전부 다 타격을 크게 입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입항 수수료 부과가 다시 한번 국내에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요. HD 현대가 그리스 조선사와 함께 수주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 규모는 2조 3천억 원대라고 하고요. 중국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다 보니 중국 회사보다는 한국의 선박사에 계속 손을 내미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HD 현대가 수주 계약 체결에 성공을 할지 그에 대한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장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오후장 끝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죠. 마감 스포트 시작합니다. 네, 마감 스포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언론에서는 검은 월요일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크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마이너스권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5.25% 하락, 코스닥은 4.84% 하락, 하방이 좀 더 깊어지고 있는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폭풍이 지나간 이후에 과연 어디 쪽에서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이럴 때 또 공부를 잘 해놔야겠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를 잡고 얘기를 나눠볼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아무래도 지수 기여도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지수 대비는 덜 내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뭐 그동안 오른 게 없었으니까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반도체도 뭐 그렇고 사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총 상단주가 거의 다 내린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 여쭤볼게요. 늘 기회다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이렇게 좀 내려오니까요. 일단 무섭네요. 송태영 과장님, 시장이 밀어서 밀린 거면 이맘때쯤 사기 좋은 종목군들은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가볍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는 어떨까요? 사실 불리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관세에 관련돼서 반도체라든지 IT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칩스법 관련돼서도 지금 불확실성에 노출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반도체 섹터만 놓고 봤을 때 이것을 투자를 지금 구간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러한 의문점은 조금 들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이기는 하겠지만, 이 관세라는 것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관세 유리라든지 아니면 합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져가고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반도체 관련돼서도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대만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 빠졌던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려감 뭐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낸 것이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라면 충분히 지수의 하락과 이런 매크로적인 요소에 의해서 함께 빠졌던 부분에 대한 원인이 어느 정도는 함께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완화됐을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있게 됐을 때에는 일단은 삼성전자 대비 SK 하이닉스가 그 이전 구간에서는 전자가 조금 더 매력이 있었던 구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은 부분 빠졌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서 되돌림 현상도 역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구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구간이라면 반도체에 대한 베팅을 감안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에 따라서 매력도가 떨어질 뿐이지 수익은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삼성전자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빼놓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거고, 내일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관세 정책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대응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레거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삼성전자가 메모리에 관련된 가격을 계속적으로 인상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확실히 이런 관세의 영향에서 조금 더 완화되는 그림이 나왔을 때에는 레거시 쪽도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필두로 의견 주셨는데,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단기 낙폭이 좀 더 과대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빨리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도 한번 지켜볼 만하고, 그리고 레거시단에 있어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모멘텀이 크다 보니까요. 이쪽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어떤 대응을 하느냐 인 것 같은데요. 주식을 오래 한다면 사실 이렇게 빠질 때 산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팅값이긴 한데, 막상 지금이다라고 하기는 늘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도 반대적으로 있거든요.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주식 이렇게 많이 폭락했을 때 사자 관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수가 가장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할 매수를 뭐 예를 들어서 100을 산다 했을 때는 뭐 10%씩 열흘에 걸쳐서 사거나 뭐
30%씩 세 번에 걸쳐서 예. 사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매수에 나서는 게 가장 답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도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은 뭐 기술적이나 뭐 펀더멘털적으로 모든 게 통하는 장이 아니어서 뭐 여기서 하방 뭐 어디까지 더 열어둬야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생각보다 또 오른 게 별로 크지 않아서 이번 사태로만 보면은 빠지는 폭이 덜하다 할 정도로 뭐 중국, 일본, 뭐 대만 다 뭐 7%, 뭐 9% 이렇게 지수 자체가 이렇게 크게 빠지는데 만약에 이게 미국이 뭐 물가 상승, 경기 침체, 곧 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면은 여기서 하방은 당연히 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때그때 대응책 보면서 판단해야지 뭐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더 빠질 거다? 네.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매수 쪽에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뭐 무작정 싸다 해서 사자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매도의 실익이 없다. 뭐 거의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 해결의 실마리는 뭐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의견 드리는 거고요. 그 저변에는 뭐 경기 침체를 계속 뭐 보지 않고 희망의 끈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는 트럼프도 그걸 일단 바라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트럼프의 계획이 뭐 여기서 더 크게 뭐 침체 직전까지 뭐 사지로 몰아넣은 다음에 뭐 자기의 입 한마디로 좀 모든 게 다시금 제자리로 뭐 환호 부를 것이라 이렇게 계획했던 게 아닌가도 싶은데 뭐 자칫 잘못하면은 뭐 굉장한 역풍 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을 만들 수도 있어서 현재의 스탠스를 계속 강하게 끌고 가긴 힘들 거로 보여요. 그래서 주가는 이런 면에서 많이 빠졌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많이 빠졌지만 하이닉스가 조금 더 많이 빠진 게 사실이긴 하고 예. 뭐 오늘만 보면은 외국인 매도가 하이닉스보다 삼성 쪽이 좀 더 센데 하이닉스 최근에 그냥 외국인이 좀 하이닉스보다 삼성을 더 많이 샀던 영향으로 보이고요. 경기 침체 뭐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대비 차원에서 팔고 보잔 물량도 많은 것 같고 뭐 들리기로는 뭐 글로벌 롱숏 헤지펀드 네네. 뭐 이런 데도 무너졌다, 막 마진콜 엄청나다 그죠.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그런 물량까지도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결론은 저는 현금이 있다면 잘 나눠서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보유 중이라면은 뭐 들고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삼성전자에 한해서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와서 현금 만드는 건 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욕심을 부리냐, 더 신중을 기하느냐 이겠지만 사실 그때를 정확하게 아는 투자자가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 현재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분할에 있어서 일부 물량 오케이 사인 내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삼성전자 긍정 의견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AI 소프트웨어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AI 소프트웨어주가 재미가 없었죠. 근데 정책 바람이 좀 불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AI의 패권이 차기 대선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매력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방향성에 있어서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송태현 과장님. 폴라리스 AI를 좀 잡긴 했는데요. 사실 오늘 시총이 더 큰 솔트룩스가 먼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마음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등등 일제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근데 꼬리를 달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이렇게 깃발을 꽂아준 것이 다음에 이어지는 연속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장님이라면요? 일단은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움직인 이유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움직인 이유를 보게 되면 사실 대선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 강국위원회에 거기에 이제 이 대표로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많은 상승부를 켜고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인물 관련된 거 그리고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 발을 일부분 들여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 테마가 움직이는데 과연 AI라는 약간의 회색 지대와 같은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값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차라리 대선의 테마에 대한 부분에 접근을 할 때에는 더 대선 테마다운 녀석들을 해주는 것들이 보다 더 맞는 결정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많은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장이 오히려 조금 더 단단해진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내가 매매로서 단기적인 매매를 위한 것들이라면 그 외에 다른 정책적인 관련된 종목도, 혹은 이제 이 대선 레이스에 있어서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제 주자들의 행보가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 행보에 따른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들이 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중립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신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매크로 상황 속에서 지금 뭘 사야 할까 모를 때 이런 쪽에서 새롭게 나와주면 확실히 기회 요인은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 하에서 그렇다면 지금 덤벼볼 수는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어떤 스탠스이실까요? 저는 접근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자신감 있으면 뭐 접근해봐도 예, 나쁘지 않다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테마 성격으로 지금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장이 순식간에 변하면 여기서 또 조정을 세게 넣을 수도 있고, 그런 면 잘 감안해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좀 공통됩니다. 일단은 이게 단기적으로 대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폴라리스 AI와 같은 소프트웨어 단도 바라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업황으로 얘기 나누는 것보다는 지금 정치적 이슈에 따라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중립, 거리두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메이저 수급이 좀 집중하는 쪽이 한국전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내수 쪽에 있어서 경기 방어단 성격으로 또 볼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드네요. 한국전력 우리에게도 조금 유의미한 움직임을 주고 계신다고 보는지요, 과장님? 결론부터는 중립의 의견 드리고요. 네네. 사실 중립의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그래요? 강하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방어주로서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시장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지금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차라리 저라면은 한국전력에 대한 지금의 매수로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현금의 형태로 남겨놓으셨다가 차라리 반등이 나왔을 때 다른 종목군들로에 대한 접근을 가져가시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내가 한국전력을 사놓은 상태에서 한국전력이 의외로 다른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만약 빠졌을 때 이것을 손절하고 움직인다?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구간 속에서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박자 감각에 있어서도 약간 더 느려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굳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한국전력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몇 %나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현금으로 유지를 해두셨다가 지수에 대한 반등력, 그리고 시장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 다른 종목군들로 빠르게 가시는 것들이 훨씬 더 나은 투자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여기가 대피처인가라고 적극적으로 포지션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현금이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신 부장님 의견 또한 들어봅니다. 일단 메이저 수급이 받침이 되니까 이쪽도 오늘 저희가 픽한 종목이긴 한데요. 수급적인 거 하나만 보고 지금 붙기에는 좀 어느 정도 다른 쪽도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건지 싶네요. 신 부장님 의견은요?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네. 중립 의견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수주가 좀 대안처럼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쏠리는 것 같긴 한데, 굳이 개인들까지 여기에 달려들 필요까지 있나 싶은 생각이고요. 뭐 전기 가격 인상 뭐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은 당장의 모멘텀이 있으면 접근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런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쨌든 정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면에서 지금 당장 어떤 정책이 실현될 일이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정권 초기에 전기 가격 인상 뭐 가능성 뭐 배제할 수도 없긴 하죠. 하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뭐 신규 매수로 접근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생각합니다. 네, 이쪽이 대안이라고 해서 확실하게 관점 잡는 것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거리를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쪽은 어떨까요? 정책주입니다. 제로투세븐을 갖고 왔고 사실 오늘 이제 전 거래일부터 꿈비가 상한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죠?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현재 상한가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럼 이제 생겨봐야죠.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메디앙스 등등 많을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떨까요? 아까 전에 반도체를 주셨잖아요. 긍정 의견. 그건 어쨌든 지금 당장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가자라는 개념은 아닐 거고 그럼 지금 같은 때에는 오히려 정책주가 더 우리를 유혹하는데 해볼만 하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쨌거나 포트폴리오의 일부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 근래에 사실상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테마 외에는 다른 부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기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생겼었고 그것 자체가 사실상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더욱더 접근을 해보면서 치고받고 하기에는 변동성이 더욱더 수반돼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로투세븐에 대해서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썩 좋은 선택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꿈비가 있을 수가 있고 아가만 컴퍼니가 있을 수 있고 있게 될 텐데 제로투세븐은 그보다는 더 아래권에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테마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더욱더 강한 종목일수록 내가 더 수익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꿈비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한 부분이 있게 됐는데 만약 꿈비가 상한가가 풀리게 됐을 때에는 제로투세븐은 더욱더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러한 정책적인 테마나 아니면은 인물 테마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 안에서도 훨씬 더 강한 종목군들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내 수익률에 대해서는 도움이 더욱더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변동성이 워낙 강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15% 이내에서만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비중이겠네요. 10에서 15% 정도 위주로. 왜냐하면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제한된 비중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그리고 할 거면 대장주 위주로 흐름을 가져가자라는 코멘트 받아봤습니다. 신부장님 의견 또한 궁금합니다.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 적에 있어서는 오케이 사인 주실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저도 비슷한데요. 테마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사이드를 얼마나 본다? 기업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그리고 내일부터 빠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예측 불가능한 종목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이제 불거질 정책의 수혜 쪽 볼 수 있는 업종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세는 더 몰릴 수 있어 보인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장세도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조정도 나올 수 있어서 조심하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대선 관련해서는 저출산 정책은 누가 됐든 간에 공약이기 때문에 주목받을 수 있어서 피해 있기는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의 의견 정도인 거고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은 충분히 사볼만 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 영역에 있어서는 오케이. 일단 수급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하지만 제한적으로 조건들을 조금 나열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ABL 바이오이겠습니다. 알테오젠을 잇는 기술 수출 빅딜이 오늘 여러분 확인하셨을 거예요. 4조 규모라고 하니까 엄청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론으로 작용을 안 합니다.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럼 지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어떻게 보세요? 바이오가 우르르 같이 가는 분위기가 아닌 개별적 이슈로 지금 상한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하구나를 확인할 수 있겠는데 연속해서 강할까는 지금 모르겠어요. 과장님.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저도. 사실상 이게 일반적인 시장이었다면 충분히 더욱더 2, 3일 정도 더 강한 움직임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을 향유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지금 구간이라면은 이러한 반등에서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줄여놓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GSK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많은 계약 금액과 그리고 총 금액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들으셨겠지만 뭐 가장 큰 계약 규모였다라고 그렇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관련돼서 충분히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앞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이 시장 상황과 연관이 아직까지 가지 못한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저라면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여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내가 덜 먹더라도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이 현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계좌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ABL 바이오는 매우 좋은 이슈이고 좋은 예. 내용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줄여가는 부분은 필요하다. 그리고 신규 관련돼서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좋은 건 맞는데 지금 상황상 일단은 수익을 챙겨가는 보유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챙겨가는 관점을 좀 주고 계십니다. 신 부장님 의견 또한 들어볼게요. 지금 시장 자체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시장이 정상적인 네. 괜찮은 시장이었으면은 여기에서도 충분히 들고 갈 만하고요. 뭐 상에 걸어두고 매수가 된다면 네, 당연 매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주식장이 너무 불안정한 상황이고 뭐 상황 변화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차익 매물 쏟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신규 매수로 강하게 매수하자 이런 의견은 못 드리고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추후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큰 매물대도 뚫었고 신고가까지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어 보이는데 이런 거는 또 현재 시총이 한 2조 정도로 매력도가 좀 높다고 생각되는 거는 얼마 전 계약했었던 뭐 알테오젠 네. 이런 데보다 또 훨씬 더 큰 규모고 지금 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뭐 대략 뭐 단순하게 숫자 계산해 보면은 지금 시총이 좀 싸다 논리도 성립될 수 있어 보여가지고 추후에는 다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런 불안정함 때문에 뭐 차익 매물 그런 거 감안하고 비중 조절 잘 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도 1위가 한국전력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ABL 바이오인데 두 종목군 모두 사실 연속의 힘이라고 한다면 두 분 의견이 그렇게 뚜렷한 오케이 방향은 아니라는 점 같이 정리를 드렸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그렇다면 이쪽이 오히려 더 괜찮은 건가 싶게 하는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었는데 LG엔솔 보겠습니다. 깜짝 흑자, 호실적 이야기. 보조금 받은 거 빼도 지난번보다 많이 그걸 줄였더라. 그쵸, 예. 그렇다면은 LG엔솔이 오히려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가장 예쁜 건가 생각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저도 실적의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 정도? 뭐 많게는 2,000억? 이 정도를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보다도 훨씬 더 잘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러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겠는가? 라는 부분에 오늘 한번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더욱더 확인해야 될 요소는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잘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됐다는 점. 그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GM에 대한 생산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과 함께 ESS에 대한 부분 그리고 테슬라랑 관련돼서 샘플에 대한 부분이 함께 나가게 되면서 AMPC가 많이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4월 달을 넘어서게 되면서도 계속적으로
잘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의 고민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관세에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관세에 관련돼서 사실상 GM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멕시코에서 생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과연 2분기 때도 과연 많은 부분 팔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데 이러한 재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 선으로 계속 당겨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전에도 가동률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아직까지도 LG 에너지솔루션의 가동률은 50%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 가동률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이제 유의미하게 올라오기 위해서는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이 약진이 필요하게 될 텐데 유럽 시장에 대한 약진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일부 이제 숫자에서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동률을 올라오게 될 정도로 유의미한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깜짝 실적에서 보여주는 힘은 알겠으나 그거 하나 믿고 라고 하기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완돼야 될 부분도 충분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의견까지 받아봤는데 알겠습니다. 신 부장님 사실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 가격 메리트건 수급 메리트건 사실상 2차 전지 그동안 논했었던 주제긴 했는데 기업 본질보다는 수급이냐 진짜 수급적 움직임으로써 2차 전지를 많이 논해왔었거든요. 현재 매크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뭐 월봉도 저점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위험 신호로 바라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장은 기술적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급하고 차트는 좀 무시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오늘 실적 뭐 잘 나오긴 했지만 이게 서프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AMPC 뭐 4,500억 정도에 달하는 거 감안하면은 적자이기 때문에 컨센보다 뭐 컨센은 그냥 흑자 정도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잘 나왔다고 볼 수 없고요. 현재 LN소 상황이 뭐 IRA 폐지나 이런 뭐 가능성 감안하면은 AMPC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걸 또 제고하고 보면은 영업에서 아직 제대로 된 숫자를 못 내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밸류가 싼 것도 아니고 전방이 뭐 엄청 밝은 편은 아니긴 해서 당장의 모멘텀을 얻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최근에 뭐 니켈, 코발트 등 뭐 양극재 가격의 인상 가능성, 뭐 그리고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 증가 등으로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최근 단기간의 낙폭 감안하면은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면 그 정도의 되돌림은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큰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게 좀 많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장기로는 악재가 산재에 있어서 조그만 호재가 발동돼도 여기서 업사이드, 뭐 중장기로 업사이드 바라보고 매수에 나서는 건 괜찮다고 보이는데 기회비용 감안했을 때는 여기서 비중을 확 늘려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중장기로 접근하자 정도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해지성 느낌으로 뭐 본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차라리 현재 가격대에서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LG 엔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종목들 주제 잡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지금 자리네요. 두 분과 함께 마감 스포트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